안녕하세요.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오늘부터 기묘케의 새로운 컨텐츠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름하여 기묘 특전대인데요. 딱히 대단한 의미는 없고요. 기묘한 케이지의 특수전자 대작전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T와 테크 관련해서 정보나 스토리를 전달하는 컨텐츠고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심 분야만 다루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아마존 CEO면 말 다 했죠. 이젠 애플과 구글을 앞선 전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이니까요.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을 이룬 사람 제프 베조스, 저는 지금부터 이 아조씨의 몇 해간의 근황과 더불어 저 또한 몰랐던, 여러분이 모를지도 모르는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얼마 전에 제프 베조스가 자신이 소유한 아마존 주식 중에 18억 달러를 판매했다는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인데요, 3일 동안 무려 이만큼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이건 아마존 발행 주식의 0.2%에 해당하는 95만 주인데요, 그걸 전부 팔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5,810만 주를 소유하고 있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듯 2019년 7월에 맥켄지 베조스 부인과 이혼을 했었죠. 그때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주식의 4%를 양도했었습니다. 35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이혼 합의금이었고요. 당시 환율로는 한화 40조 원에 달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전처였던 맥켄지 베조스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3위에 랭크가 됐죠. 얼마 전에는 전재산 44조 원 중에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공언을 했었고요. 이런 선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기부 서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부호들이 이런 선언을 하고 실제로 기부하는 금액도 어마어마하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혼이던 기부던 클래스가 우주급이죠. 제프 베조스는 이혼 이후에도 1148억 달러 상당의 아마존 주식 12%를 보유한 상태였고요. 그 중에 18억 달러 상당을 팔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NBC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존의 역사에서 이만큼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이 매각된 것은 처음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제프는 엄청나게 뜨고 앞으로도 뜰 것 같은 지구상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아마존의 주식을 도대체 왜 이렇게 팔아버린 걸까요? 자, 2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건 2017년 4월 5일의 포춘지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신이 운영하는 우주 개발 기업 블루 오리진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매년 10억 달러의 아마존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고 기자회견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의 CEO, 전세계 탈모인의 사실상 탑 클래스인 제프 베조스는 우주로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분 매각은 이 블루 오리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루 오리진은 도대체 뭘까요? 블루 오리진은 제프 베조스가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 항공우주 비행 서비스 회사인데요, 가까운 미래에 보다 적은 비용으로 개인이 우주로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립일이 무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0년 9월이죠. 생각보다 오래됐죠. 제프 베조스는 2018년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라는 단체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됩니다. 이 상의 이름은 버즈 올드린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어워드라고 하는데요, 이 상은 외부 우주 탐사에서 성과를 올리고 우주 탐험가인 버즈 올드린의 정신을 구현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버즈는 이 버즈가 아니고요, 아폴로 11호에 탑승해서 닐 암스트롱 다음으로 달에 착륙한 사람입니다. 이때 만약에 새치기를 했다면 세계 최초일 수도 있었겠죠. 네. 아무튼 이 상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세계 탐험가 및 과학자들의 전문기관인 익스플로러스 클럽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제프 베조스와 블루 오리진이 그동안 우주를 향한 활동을 해나가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참고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여기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상식의 연례 만찬에는 모험적이고 이국적인 요리가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이구아나 요리를 제프 베조스가 먹기도 했었죠. 수상 연설에서 제프 베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주에 가는 것은 비싸죠. 나는 지금 아마존이라는 복권으로 번 상금을 써서 우주로 가는 입장료를 낮추고 모두가 태양계 탐사에 갈 수 있게 하는 중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제프 베조스는요, 공공연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우주에 데려가고 싶다는 소망도 피력해 왔는데요, 제프 베조스가 아폴로 계획에 사용되었던 엔진을 엄청 깊은 심해에서 끌어올렸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F1 로켓 엔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폴로 계획의 세턴 V형 로켓에 사용되었던 엔진인데요, 엔진을 1회용으로밖에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엔진이 연소를 마치면 대서양으로 떨어지고 발견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물론 나중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바뀌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프 베조스가 2012년에 이 엔진을 무려 심해 4,300m 지점에서 찾아냅니다.
네, 아마존 CEO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 엔진을 건져 올렸습니다. 엔진은 40년이나 바닷물에 노출되었었기 때문에요. 부식이 다량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죠. 워낙에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엔진 2개에 달린 주요 부품들을 모두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엔진은 시애틀에서 전시가 되었었고요.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아폴로 16호와 12호 당시의 엔진의 일부들이라고 합니다. 이 엔진을 건져 올릴 때요, 제프의 어머니도 배를 타고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제프 베조스 옆에 서 있는 이분이 제프 베조스의 어머니 되시겠습니다. 아까 말한 시상식 자리에서 도대체 얼마나 돈을 쓸 거냐 라는 질문을 듣자 제프 베조스는 엄마를 돌볼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빼곤 전부 꼬라박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제프 베조스의 효심이 달러 뭉치를 딛고 우주까지 닿을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 확실한 건 이 제프 베조스라는 남자는 그저 온라인 오픈마켓으로 떼돈을 번 사람 정도가 완전히 아니었던 겁니다. 생각보다 우주에 오랫동안 미쳐 있었고요. 점진적으로 결과를 내고 있었던 데다가 슈퍼스페이스 효자입니다. 이런 연유로 만들어진 회사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의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 말고도 나사 출신으로 재사용 로켓 시스템을 개발했던 항공우주 엔지니어 론 메이어슨, 나사의 실버 스누피 수상자이자 우주공학 박사인 로버트 스미스가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 중인데요. 초반에는 준궤도 비행을 위해서 뉴 셰퍼드라는 우주선을 설계했었습니다. 우주를 최초로 여행했던 미국인인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준궤도 비행이라는 건 지구를 둘러싸고 원형의 탄도를 그리는 비행 형태죠. 이 뉴 셰퍼드의 특징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승객을 태우는 캡슐, 그리고 로켓 발사 동력 추진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한 번에 발사해서 비행 중에 분리된다고 하는데요. 추진 모듈은 지구로 돌아오고요. 승무원 캡슐은 낙하산으로 연착륙을 해서 회수 및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전부 제어하고요. 파일럿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도 100km 이상의 무인 비행을 5차례 성공했고요. 2017년에는 우주복을 입은 마네킹을 쏘아 올렸고요. 2019년부터 운행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2019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뉴 글렌이나 뉴 암스트롱 같은 거대한 로켓도 만들고 있죠. 뉴 글렌은 2021년에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작년 5월 28일에 월스트리트저널을 한번 보시죠. 달 표면에 로봇 탐사선을 보내서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자기가 만든 로켓으로 시작하겠다고 하죠. 이쯤에서 누구 하나 더 생각나시죠? 네, 일론 머스크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우리가 결국 이 지구를 떠나야 하고 많은 시간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한 회사나 나사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수천 개의 회사가 같이 일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그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다시 달로 가야 하고 그리고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민간 기업의 CEO가 자신의 효심과 인류의 미래를 내걸고 막대한 돈과 열정을 뿌려댈 때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올린 트윗을 한번 보시죠. 나사를 위대하게 되돌리고 우린 달로 다시 갈 거고 화성도 갈 거다. 그리고 우주로 돌아가기 위해서 16억 달러의 예산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 트윗을 올린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이런 트윗을 합니다. 우리는 50년 전에 달에 갔으니까 화성 국방 과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라고 하죠. 진짜 이분의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블루 오리진은 나사가 로봇 우주선을 달에 보내도록 설계된 신생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지원하기를 원했었는데요. 나사는 11년 전인 2008년에 이미 2020년에 달로 돌아가서 궤도상의 영구적인 기지를 건설하고 달의 자원을 이용하면서 인류가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달 표면이 아니라 궤도상이라는 말을 한 이유는요. 달 표면에서는 진도 5수준의 지진이 종종 발생하고요. 무려 10분이나 지속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물들은 모두 붕괴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2019년 7월 31일에 폭스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요. 나사가 제프 베조스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화성으로 가는 것을 포함해서 인류가 우주로 진출할 돌파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죠. 나사가 이렇게까지 민간 기업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나사는 소규모 기업에서 대규모 항공 우주 조직에 이르기까지 이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우주 역량 주입을 가속화할 거라고 말하고 있죠. 나사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개발하고 소유한 기업들, 더 나아가서 로키드 마틴이나 에어로젯 로켓단인 막사, 볼더, 어드밴스드 스페이스 등의 다양한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자면 미국, 나사, 기업과 개인이 모두 나서서 우주 개발과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프 베조스의 바램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나사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 모든 민간 기업들의 리스트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3가지 프로젝트를 블루 오리진에 일임하게 됩니다. 올해 5월경에는 제프 베조스가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밝힙니다. Let me show you something. This is Blue Moon. We've been working on this lander for 3 years. It's a very large lander. Let me give you a little tour. 우주선을 달에 보내기 위한 야심찬 계획인데요. 2024년까지 달 표면에 이 블루문이라는 우주선으로 우주 비행사를 보내고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블루 오리진은 나사와 착륙선 개념을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이걸 나사에게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나사가 블루 오리진에 일임했던 3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시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블루 오리진의 가장 치열한 경쟁 업체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제프 베조스의 블루문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놀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트윗을 합니다. 그리고 공에 블루라는 단어를 넣는 건 좀 의심스러운 브랜딩이라고 덧붙였죠. Finally, you're obviously a very competitive person. You're competing with the likes of Jeff Bezos in Jeff wh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제프 베조스를 겨냥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이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우주로 위성을 발사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스페이스X가 끼어들고 있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는 카피캣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재미있는 구경은 싸움 구경이고 더 재미있는 구경은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 간에 우주 공간을 두고 벌이는 싸움 구경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지금까지 블루 오리진에 매년 1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었고 어린 시절에 가졌던 우주 비행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진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대표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제프 베조스는 19년간 블루 오리진을 설립하고 운영해오고 있고 어머니를 부양할 돈 말고는 전부 쏟아붓겠다는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우주를 위한 거대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나사 역시 블루 오리진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기업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모든 사람과 돈은 인류가 달로 돌아가고 달에 머물며 더 나아가 화성으로 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류가 장차 언젠가 아마존의 CEO이자 이혼 왕 제프 베조스에게 감사할 날이 올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주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겠죠. 물론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코너 즐겁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혜원 KG의 KG였습니다.